매일 아침 지옥철을 뚫고 출근하는 길, 혹시 4,000원짜리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면서 왠지 모를 씁쓸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동료들과 점심에 조금 비싼 메뉴를 먹고 나면 오늘 너무 과소비했나? 이번 달도 카드값이 장난 아니겠네? 하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기분 말입니다. 팍팍한 직장 생활 속에서 나를 위한 아주 작은 보상조차 마음 편히 누리지 못하고 매번 자책하는 20, 30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많은 재테크 매체에서는 매번 라떼 효과를 운운하며 커피값을 아껴라, 무조건 안 쓰고 버티는 짠테크를 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매일 참아가며 한 푼 두 푼 아낀다고 해서 우리의 통장 잔고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던가요?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한 달 내내 상사의 눈치를 보고 야근까지 불사하며 마침내 맞이한 작고 소중한 월급날.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열어보는 그 잠깐의 설렘은 채 반나절을 가지 못합니다. 카드 대금, 통신비, 교통비,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이체 항목들이 알림음과 함께 마치 내 월급을 비웃기라도 하듯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통장에 잠시 머물렀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일하고 있나 하는 깊은 현타가 밀려오기 마련이죠.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를 보며 우리는 또다시 결심합니다. 다음 달에는 진짜 안 쓰고 돈 모은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다짐은 다음 달에도 똑같이 실패로 끝날 확률이 99%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는 매번 결심하고 또 매번 실패하는 걸까요? 내가 의지력이 부족해서? 끈기가 없어서? 남들보다 경제관념이 떨어져서?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건 결코 당신의 의지력이나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며 참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한정된 배터리와 같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이미 방전되어 버린 당신에게 소비의 유혹을 참아낼 여력 따위는 남아있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린 뇌는 저녁이 되면 지쳐버려 가장 쉬운 보상을 원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오늘 저녁은 매운 떡볶이에 맥주 한 캔 배달시켜야지.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쓸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순간 이성적인 소비 통제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번 나의 약한 의지를 탓하며 다이어트를 할 때 무작정 굶는 것처럼 무작정 안 쓰는 방식을 택합니다. 쓰다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생각은 뷔페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남은 매 공간에만 샐러드를 채워넣겠다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고 무모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부자들은 매 순간 엄청난 참을성을 발휘해서 돈을 모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그날의 스트레스 상태에 돈 관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들과 다른 단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의지력에 기대는 대신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내가 고민하고 선택할 필요조차 없이 숨만 쉬어도 자동으로 돈이 배분되고 저축되는 환경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해결책이 바로 이 자동화 파이프라인, 즉 통장 쪼개기 시스템입니다. 한 번만 딱 귀찮음을 극복하고 설정해두면 평생 돈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마법 같은 방법이죠. 통장 쪼개기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이, 그거 뻔한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 영상을 끄지 말고 집중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개념은 알지만 실천하지 않고 실천하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포기합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딱 4개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급여 통장, 두 번째는 저축과 투자 통장, 세 번째는 생활비 통장,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이 4개의 통장은 축구 경기의 포지션과 같습니다.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 골키퍼처럼 각자의 역할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역할들이 섞이는 순간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먼저 첫 번째 급여 통장입니다. 이 통장의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돈이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베이스 캠프이자 환승역입니다. 매월 월급날이 되면 급여가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통신비, 보험료,
대출 이자처럼 매달 숨만 쉬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이곳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둡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급여 통장에는 절대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정 지출이 모두 빠져나간 뒤 남은 금액은 다음 날인 월급일 플러스 하루 혹은 이틀 뒤에 다른 통장들로 자동 이체되도록 세팅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 큰돈이 보이지 않게 치워버리는 것, 그것이 소비의 유혹을 원천 차단하는 첫 번째 장치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심장과도 같은 두 번째, 저축과 투자 통장입니다. 재테크에 절대 불문율이 있습니다. 쓰다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라고 부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목표로 한 저축액, 예를 들어 월급의 50%가 이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게 하세요. 적금이든 펀드든 주식계좌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내 의지가 개입될 틈을 주지 않고 기계적으로 돈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물 날 만큼 생활이 팍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줄어든 예산 안에서도 우리는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비 통장입니다. 식비, 교통비, 커피값,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 등이 여기서 나갑니다. 이 통장의 가장 큰 마법은 바로 죄책감의 소멸입니다. 저축할 돈은 이미 떼어놓았기 때문에 이 통장에 있는 돈은 한 달 동안 온전히 나를 위해 다 써도 되는 돈입니다. 커피를 마시든 치킨을 시켜 먹든 아무런 자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활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마법 같은 할부에 기대는 순간 시스템은 붕괴됩니다. 한 달의 마지막 주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삼각김밥으로 버티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다른 통장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이 바로 다음 달 씀씀이를 통제하는 뼈아픈 교훈이 되니까요.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비가 크게 나오거나 매일 쓰던 노트북이 고장나거나 경조사가 몰리는 달이 있죠. 이때를 위해 존재하는 마지막 수비수가 바로 네 번째, 비상금 통장입니다. 평소에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최소 내 한 달 생활비의 3배에서 6배 정도를 이 비상금 통장에 파킹해 두어야 합니다. 이 통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기껏 모아둔 적금을 눈물을 머금고 해지하거나 다시 신용카드 빚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비상금 통장은 단순한 여윳돈이 아닙니다. 내가 애써 구축해 놓은 전체 돈관리 시스템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방어막입니다. 자, 이제 4개의 통장 역할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은행 어플에 들어가 자동 이체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매월 25일이 월급날이라면 26일 오전에 고정 지출이 빠져나가고 남은 돈이 저축 통장과 생활비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으로 알아서 흩어지도록 세팅하십시오. 딱 1시간, 조금 귀찮은 이 작업만 끝내면 당신의 일상은 180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매번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칠 필요도 없고 충동 구매를 참기 위해 이를 꽉 깨물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돈을 묶어주고 당신은 그저 생활비 체크카드 하나만 들고 마음 편히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을 적용한 첫 한두 달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로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며 풍풍 써오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으니까요. 월급날이 지나고 불과 보름 만에 생활비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병이 낫기 위해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명현현상입니다. 이때 포기하고 다시 신용카드를 꺼내들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생활비가 떨어졌다면 주말에 외출을 줄이고 넷플릭스를 보며 집밥을 해먹는 불편함을 기꺼이 견뎌내야 합니다. 그 약간의 불편함과 찌질함이 모여서 당신의 경제적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튼튼한 근육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석 달만 이 시스템을 유지해보세요. 놀라운 마법이 시작될 것입니다. 매번 카드값 결제일마다 쪼들리며 가슴 졸이던 불안감은 사라지고 대신 저축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숫자를 보며 전에 없던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돈을 통제하지 못해 돈에 끌려다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돈을 지휘하는 진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친구가 비싼 오마카세를 먹자고 유혹해도 이번 달은 내 예산을 다 썼으니 다음 달에 먹자라고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단단한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 내 삶의 통제력을 되찾는 엄청난 자존감의 회복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찮은 시스템을 만들고 욕망을 다스리며 돈을 모으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통장 잔고의 숫자를 늘려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은 곧 선택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일요일 밤마다 출근하기 싫어 우울해하면서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야만 하는 무력감.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월급이라는 족쇄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비참함. 제대로 세팅된 돈 관리 시스템은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내 통장에 쌓인 돈은 나에게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돈을 묶어둠으로써 오히려 완전한 삶의 자유를 얻게 되는 역설인 셈이죠. 결심만 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내일의 잔고도, 내일의 내 삶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지금 당장 신분증을 꺼내어 은행 어플을 켜세요. 그리고 목적에 맞는 통장들을 개설하고 곧바로 다음 달 월급날에 맞춰 자동 이체를 설정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율이 틀려도 좋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도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나만의 돈 관리 시스템, 그 첫 번째 톱니바퀴를 굴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그 위대한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바로 시스템 만들기를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